2차 전지가 올해 들어서도 작년 연말에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네. 올 초 들어서는 뭐 주도주로서 역할을 그래도 역시 2차 전지다 끌고 가는데 전기차 시장은 좋다고 하면서도 의심도 있는 것 같고 전기차 시장이 정말 쑥쑥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이신 소장님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볼 때 전기차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 첫째는 이제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 네네. 두 번째는 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전기차. 연료전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로 움직이는 그렇죠. 배터리 전기차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걸 보냐면은 수소 연료전지로 가는, 즉 퓨얼셀이라고 부르는 수소 연료전지로 가는 전기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거를 먼저 보면은 네. 첫째, 미국이 지금 현재 이 전기차에 목숨을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미국이 현재 그 뿜어내고 있는 탄소의 배출량이 전 세계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중에 산업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게 엄청난데 자동차가 지금 현재 비공식으로 3억 대가 넘었어요. 등록된 차가. 인구만큼 있네? 네. 보통 2명에서, 옛날에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명이서 한 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네.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더 늘어났고. 한 3억 명 되잖아요, 지금. 지금은 4억이 넘었습니다. 아, 4억 넘었나요?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4억 한 2천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지금 한다 그랬는데 대충 한 3억 대 이상의 등록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전기차, 미국만 보면 전기차 침투율이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되는데 10% 안 될 거잖아요. 아니요, 안 돼요. 그 정도 안 네, 되고 네. 지금 현재 팔린 것들 다 했을 때 기껏해봤자 한 5%에서 6% 사이 네.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다 이거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전환이 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죠. 네, 전기차가 그만큼 보급될 요소가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강성주주들이 이제 생기는 이유가 바로 시장이 이렇게 변해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변한 거죠. 네. 전기차 쪽은 그러면 뭐 인프라 문제도 있고 저도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충전 어떻게 할까가 이번에도 보면 서울에 지방 가고 그럴 때 전기차 뭐 충전하려고 굉장히 기사가 과장된 건지 모르겠지만 애를 먹었다는 거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인프라도 이제 갖춰가겠죠. 전기차 시장이 이러면 평균적으로 뭐 지금 전문가들은 연평균 어느 정도 성장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거의 한 최소 15%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해서 2030년까지 현대차는 뭐 더 이상 내연기관 생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예. 그럼 이런 것들까지 반영한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그러면 충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수소 충전소 같은 이런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전체 그리고 지금 아니면은 그거 한꺼번에 바꾸는 데는 아직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까 주유소에서 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수소도 충전하고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LPG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합 하이브리드로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좀 더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야 우리가 전기차 하면 지금은 다 지금 그걸 분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전기차 하면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로 충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흥미롭고요. 아까 이제 연료 전기로 수소 같은, 그러니까 수소도 결국 수소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연료 전지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물론 이미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게 이미 도요타는 미라이를 팔고 있고 우리나라가 넥소가 바로 그 수소 연료 전지차고. 우리가 수소차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수소차로 부르는 그게 이제 수소 연료 전기차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근데 수소를 주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소를 이제 수소 에너지를 결국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차 하는 것이 엄밀하게는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쪽 시장도 커지는 거예요? 아직은 뭐 좀 수소나 연료 전지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오일 메이저들이 그동안에 꽁쳐놨던 그 엄청난 이제 숨겨놨던 그 엄청난 그 유보금들 있죠. 네. 이거를 수소로 전환하는데 지금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토탈 같은 경우 그 프랑스 토탈 같은 경우 이미 거의 한 3억 5천만 불 정도를 이미 넣어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해가지고서 인프라에 대한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깔 것인가. 즉 얘네들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는 그 전기차 리튬 가져가는 거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느니 우리는 블루 수소나 그린 수소로 해가지고서는 아예 이쪽으로 해서 수소 연료 전지로 전환하자. 이렇게 이제 루트를 바꾼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직 사실 2차 전지를 근거한 충전하는 배터리도 사실은 완전히 시장이 이제 뭐 열린 게 아닌데 초기 단계인데 수소 연료 전지 차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뭐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차 뭐 쉽게 그냥 수소차라고 하면 네. 기존의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배터리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가볍다. 네. 지금 배터리는 꽤 무겁다면서요, 진짜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 모듈 자체가 130에서 150kg 정도 가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비하면은 수소 연료 전지를 썼을 경우에 연료 탱크만 하더라도 탱크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탱크에서 그걸 이제 예. 전기로 바꾸는 그 장치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한 20에서 30kg 정도로 한 5분의 1 정도로 무게가 줄어드니까 예. 그러면 전비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전비가 좋아지는 거죠. 그때. 전비는 뭐예요? 연비랑 다른 거예요? 연비는 연료한 연료비율, 전기는 예, 전기 효율 비율. 그렇죠. 연비라고 하면 되고 전비라고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이제 전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비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주유소 같은 데서 지금도 우리 수소차 몇 개 없지만 네. 그냥 주유를 할 수 있으니까 충전하는 시간 짧겠네요. 충전 시간이 훨씬 짧죠.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잘 안전 관리를 하느냐고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법제가 잘 이제 준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우리 수소 모빌리티 쇼라든가 이런 네. 거를 이제 킨텍스에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엑시엔트 퓨얼셀 그래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로 된 트럭이 나와요. 얘들이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하고 미국의 델라웨어 두 군데에서 현재 그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운행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얘네들이 항상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 연방정부에서 이 수소 관련 법안을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직 이제 법안이 별로 없군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수소 관련해서도 법안을 만들고 네. 거기에 대해 어떤 규정, 세부 규정이 나와주면은 자기들도 거기 맞춰서 만드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죠. 오늘 수소 연료 전지차, 쉽게 수소차에 대해서 새로운 또 눈을 열어주십니다. 역시. 그럼 좀 무식하게 여쭤보면 2차 전지 배터리나 사지 말고 이제 수소차 관련 주식을 사야 돼요? 둘 다 비슷비슷한데요. 네. 아직은 제가 볼 때 그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게 네. 수소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는 일단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이제 이 법규 관련된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탄소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럼 탄소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수소를 생산하는데 그 탄소를 최대한 적게 하거나 안 나오게 하든가. 진정한 의미의 블루수소 같은 게 좀 잘 개발이 돼야 되는구나. 네. 지금 사실 블루수소가 아닌 뭐 그레이 수소나 뭐 이런 또 뭔가요? 그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LPG 갖다가 할 수도 있다면서요. LPG 가지고 하면 제일 좋죠. 네. 거기서 그냥 탄소만 떼어내면 수소가 분자가 2개가 나오는데 네. 그럼 CH4니까 메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탄소만 뜯어내고 그다음에 수소 분자가 4개인데 그러면 원자가 4개 나오죠. 그러면 요거 H2로 해서 수소 분자가 2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가지고 그냥 하면 되고요. 아니, 근데 지금 LPG 하는 것도 있다는데, 그거보단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면 수전에서 가는 이런 그린 수소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비료 공장에서 암모니아 NH3로 나올 때 네. 질소를 뽑아낸 다음에 수소가 이제 원자 3개 나오면은 그러면은
암모니아 분자 2개를 가지고서 분해를 하면 수소 분자가 3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암모니아 크래킹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그게 지금이 이제 그 아람코라든가 다른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막 얘기된 거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네. 그럼 여기서 나온 질소는 하늘로 날려보내든가 아니면 잘 포집해가지고 비료를 만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용도가 있으니까 글로 또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 내용이 이게 또 들어가게 되면 되게 뭐 흥미롭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 뭐 어쨌든 둘 다 전기차잖아요, 그죠? 네네. 배터리 기반의 어떤 전기차냐,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전기차냐인데, 전기차에 관련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자들의 전략, 또 좀 주목해 볼 기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차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차니까 차량 부품 중에서 그러면 수소차 쪽으로 과연 얼마나 더 그럼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지금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최앞제 거의 프론트 라인에서 지금 리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라 그러죠.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업체이고, 즉 네. 토요타하고 이 현대기아차가 둘이서 지금 수소 연료전지를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전기차는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지금 후발주자, 지금 중국도 있지만 웃기는 게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빔페스트 예, 빔페스트 걔네들 지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다가 이제 공장 짓고 우리가 그래요? 예, 베트남도 우리도 전기차 만든다 이러고서는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 인도도 지금 그 이번에 리튬 강산 터지고 났더니 예. 타타가 붙었어요. 예. 안 그래도 자기들 버스 이제 전기 버스로 한다 그랬는데 이러면은 잘 됐다. 그러면 인도산 리튬으로 만든 우리의 버스로 가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굉장히, 그래서 지금 그 전기차는 리튬을 더 강하게 미는 쪽하고 수소 전지하고 지금 둘 다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차는 어쨌든 차니까, 그럼 전기로 굴러가는 차에서 이 부품 잘 만드는 회사를 주목하자.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부품사 같으면 예를 들어 현대계열은 뭐 모비스나 네. 뭐 위아나 위아, 뭐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또 만도, 한원 시스템. 네네. 한원은 일단 지금 배터리로 가는 것 같으면은 이 배터리가 얼지 않도록 만드는 열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화승 코퍼레이션 이런 고무로 된 부품 만드는 데들 절연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일단 전기차는 전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고무를 잘 다루는 그런 네. 부품 회사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수소 관련해서 차 얘기할 때는 그때 이제 뭐 상하프론테크, 네. 뭐 그다음에 그 통 만드는 데가 그 일진 다이아 네. 이런 데잖아요. 그런 네. 쪽을 주목해 봤었는데. 네. 일진 하이솔루스는 네. 이제 또 그거는 수소 연료 탱크 만들 때도 이제 필요하고, 네. 그다음 그거 말고도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연료전지 관련돼 가지고 하는 회사들, S퓨얼셀이나 범한 네. 퓨얼셀 같은 데도 특히 이제 범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잠수하면서 그동안 검증된 AIP 기술을 검증된 그 수소 연료전지가 있으니까 네. 그런 연료전지 기술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는 오늘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수소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부품 회사들, 이런 쪽으로 보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뭐 여기도 지금 막 서로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막 이러잖아요. 네. 뭐 셀이 갔다가 양극재가 갔다가 수소나 리튬이 갔다가 또 요즘 폐배터리가 갔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제일 좋은 분야는 어디를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그 큰 특징이 뭐냐면은 주도주가 나왔을 때 그 한 분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네. 안에 있는 분야들이 세부로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 순환을 돕는 게 지금 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은 저는 이제 한 바퀴 좀 돌아가지고 조금 쉬어가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전고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분리막 관련된 거,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뜰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있을 그 불차, 지금까지 불나면은 이제 보통 불차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리튬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들이 이제 불차 명단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만큼 이 분리막하고 그다음에 전고체가 앞으로는 더욱더 안전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앞서가는 회사들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얘기를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했는데요. 네.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네. 접근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